지금 내가 멈추면 누가 우리를 살리니? 은호가 그렇게 속으로 말했을 때 숲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눌린 자국을 따라가 보니 차가운 땅에 웅크린 한우진이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미안해, 유라야. 은호는 외투를 벗어 우진의 몸에 덮고 119의 전화를 누르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오빠. 내가 왔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몇 분이 1시간처럼 길었는데요. 들것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진의 손바닥이 은호의 손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성냥갑만 한 접힌 종이. 은호는 눈치를 채고 재빨리 주머니에 감췄죠. 구급차 안에서 우진은 간신히 눈을 뜨고 더듬었습니다. 그 건물 은행동, 원래 내 거였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말하지 말아요. 지금은 쉬어야. 그리고 엄마 말 믿지 마. 사이렌이 울리는 동안 은호는 그 짧은 문장들이 자신에게 던진 무게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말 믿지 마.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문장,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경고였죠. 병원 응급실 앞 고성이는 매무새를 가다듬고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라는 간호사의 물음에 부드럽게 미소를 보였지만 눈동자 안쪽은 초조와 계산으로 번쩍였어요. 들것이 지나갈 때 고성이는 슬쩍 다가섰고 그때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재회처럼 따뜻하게 웃을 줄 알았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진 오빠부터 살리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엔 당신이 한 일들을 하나씩 따져 묻겠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는데요. 고성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라야, 감정이 앞서면 모두가 다쳐. 내가 이식만 해주면 재촉하지 마시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박진석 회장님께 모두 말하겠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고성이의 숨이 꺾였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당신이 우진 오빠를 후계자로 밀어 올리려는 이유쯤은 저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주머니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유라야, 은행동 등기부를 확인해. 실명은 한유라로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 말 제발 믿지 마. 은호는 노트북을 켜고 공인인증을 연결한 뒤 인터넷 등기소를 열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PDF를 띄우자 화면에 뜬 첫 줄이 눈을 찔렀습니다. 원소유자 한의호 사망 증여 한유라 사망 실종 처리에 의한 승계 고성희. 손끝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더 내려보니 증여 당시 입회자란에 낯익은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박진석. 그리고 사망 실종 신고인 고성희. 나를 죽인 건 종이었네. 은호가 아주 낮게 중얼거리자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던 벽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은 마르기만 했어요. 이제 놀 시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지혁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끊긴 위치 신호를 보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17분 공백이야. 멸균 테이프 조각이랑 카트 바퀴 자국 발견. 해양산호센터 별관, 동측 긴급 라인을 떠올려. 내부자 아니면 몰라. 좌표가 와. 미발신 번호. 30분 내 오라네. 내부자. 둘은 동시에 같은 단어를 떠올렸고
동시에 달렸습니다. 산호센터 동층 문 안쪽 이동형 맞추기와 낡은 수술 등 사이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으셨어요. 카메라는 껐고 전원은 결선만 남겨놨어요. 왜 우리를 도와?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뜨자 서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누군가는 살려야 하니까. 그 순간 문 반대편에서 고성이의 굽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서윤. 이제 끝내요. 여긴 수술실이 아니라 범죄 현장이에요. 한편 저택 식탁에서는 다른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보온병에서 담백 한 탕을 덜어 박진석 앞에 놓자 박진석이 무심히 숟가락을 들었고 바로 그 순간 성재가 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맛을 볼게요. 성재는 자기 그릇의 탕을 천천히 삼킨 다음 시험지를 적셨습니다. 아주 연한 변색, 미량, 지속 투여형, 무향무취무 맛. 담백하셨죠, 아버지? 오늘은 매웠어요. 제가 미리 바꿔놨거든요. 고성이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오해해요. 전 지금도 유라를 버린 딸의 간을 빼앗아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게 내가 말하는 엄마냐?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주변의 공기가 휘청했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성희 씨, 전 남편 관련 뺑소니, 교사 및 사망자 명의 재산 편취, 미성년자 유기에 따른 부당 승계 의혹으로 영장 집행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어딨어? 고성희가 힐을 탁탁 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기실 유리창이 떨릴 정도였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죠. 증거요? 박성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98년 병동 CCTV 복구본, 장부 라우팅표, 건물 등기 변동 전자서명자 로그, 그리고 오늘 저녁탕에서 검출된 시약 반응. 잠깐 멈칫하던 고성이는 갑자기 피식 웃더니 박장대소까지 해버렸습니다. 당신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장부가 하나라고 믿어. CCTV? 로그. 그거 변호사 한 명만 붙이면 전부 오해가 되는 거야. 장부는 불에 잘 타도 숫자는 서버에 더 잘 남아요. 박성재가 덤덤히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오늘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시작을 여는 중이고요. 그때 수사관이 차분히 다가섰습니다. 고성희 씨,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동행하시죠. 기다려. 고성희가 손바닥을 번쩍 들더니 들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을 탁자에 확 쏟아버렸어요. 립스틱, 카드 지갑, 명함집, 약통, USB, 휴대폰 2대, 삐죽 튀어나온 열쇠 꾸러미까지. 이거 다 봉인해. 내 증거이기도 하니까. 그러고는 휙 고개를 젖혀 박진석을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여보, 당신 내가 정말 독을 넣었다고 믿어. 26년을 같이 산 아내를 저 아이들한테 흔들리는 거야. 박진석의 눈매가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흔들린 적 없어. 내가 밀었지. 그동안. 거짓말. 고성희가 한 발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못 올라왔어.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투자자의 심장, 정관 계정, 상속세 구조 내가 다 깔아줬지. 그런데 지금
엄마의 얼굴 한 번 지운 대가가 이거야? 대가는 내가 만든 거지. 박성재가 중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형사야. 고성이는 킬킬 웃더니 손에 쥔 약통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형사, 좋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약, 내가 마시면? 언론에 뭐라고 쓸까? 재벌가 며느리, 남편에게 독 투여 혐의 억울함 호소하며 쓰러져라고.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사관이 즉각 제지하며 약통을 빼앗았죠. 압수물입니다. 위험한 언행 그만하시고. 위험,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위험이 뭔지 보여줄까. 그녀는 두 번째 휴대폰 전원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단체방 알림이 줄줄이 뜹니다. 재단 이사장 방, 청회 사무 모임, 문화재단 이사. 전송.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자 준비된 메시지가 줄줄이 나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우리 가족이 공격받고 있어요. 다음 이사회에서 대응 안 하면 모두 위험해요. 수사관이 즉시 폰을 회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갸웃하고 미소만 얹었죠. 선제 대응 좋네요. 그래서 저도 동시에 보냈어요. 그의 폰에서 딸깍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과 협조 공문 접수, 언론사, 팩트체크팀에 전달된 원본 CCTV 서버, 로그 목록, 그리고 오늘 보온병 블라인드, 테스트, 시약 결과 전문. 같은 속도로 맞부리면 누가 먼저 번질까요? 진실 휘스. 유포. 너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벽면 화재 경보기 커버를 슬며시 올렸어요. 하지 마. 이지혁이 이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단단히 고정되고 손목이 아주 조심스럽게 고성이의 손등을 눌렀죠. 남의 생명을 거래했던 손으로 공공시설을 건드리는 건 너무 싸구려지 않나. 당신이 나한테 훈계할 자격이 있어. 고성이가 탁 치며 손을 빼고 외쳤어요. 이 남자, 내가 뭔데 자꾸 끼어들어. 너, 은호 옆에서 달콤한 소리만 했지. 나처럼 결정한 적 있니? 나처럼 책임진 적 있어. 세상은 착한 척으로 안 굴러가. 은호가 그제야 걸음을 떼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이요. 책임이면 저한테 사망신고 넣을 때 지셨으면 됐어요. 아이를 죽였던 그 종이 그걸로 끝났어야 했는데 또다시 오빠 간을 빼앗으려 했죠. 그게 엄마예요? 닥쳐. 고성이의 목청이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 계획의 중심이었어. 내가 돌아오기만 했어도 저는 돌아온 적 없어요. 은호가 끊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성이는 잠깐 숨을 골라 표정을 순식간에 바꿨습니다. 입술을 떨고 눈가에 물기를 얹고 오래 익힌 연민의 마스크를 꺼내 들었죠. 여보, 나는 무서웠어. 가난으로 다시 떨어질까봐. 우진이 아픈 거 숨긴 건 그 아이가 약해 보일까봐. 재단도, 회사도, 가족도 지켜야 했어. 나 혼자.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독을 떨어뜨릴 때도, 사망신고 서류를 올릴 때도 혼자였지. 너 말고 그 자리에 아이들의 자리는 없었다. 그럼 당신은? 고성이가 갑자기 발을 굴렀습니다. 당신은 몰랐어야 했어. 그래야 우리가 살지. 왜 지금에서야 도덕을 꺼내. 26년 동안 당신은 계산했고, 나는 실행했어. 나는 칼이었고, 당신은 손이었어. 그런데
왜 날 버려? 순간 대기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성재의 시선이 반짝였고 수사관이 바로 받아 적었죠. 나는 칼, 그는 손 공범성 시사 발언. 박진석이 침묵으로 받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내 변호사에게나 설명해. 고성이는 미친 듯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내 흔들었어요. 봐. 내가 은호에게 주려던 양육비야.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박성재가 봉투를 슬쩍 받아 뒤집었습니다. 촬영된 현금다발 함께 들어있던 메모. 이식동의 전 5억 선지급. 메모까지 친절하시네. 증거 능력 충분. 그 메모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비서가 서윤. 이름이 튀어나오자 바로 옆 복도에서 서윤이 차분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가 썼습니다. 이식 강요로요. 그래서 지금 협박 강요 공문서 위조, 방조로 저도 조사를 받을 거고요. 대신 오늘 여기 진짜 기록을 들고 왔어요. 서윤이 내민 USB에는 산호센터 별관의 가짜 동의서 양식, 강제 이송 체크리스트, 오더 체킹용 내부 코드표까지 담겨 있었죠. 수사관이 즉시 증거 봉투에 밀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셔야 하지만 협조는 참고하겠습니다. 고성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세상은 스토리를 좋아하잖아. 그럼 내가 스토리를 주지. 그녀가 대기실 중앙으로 성큼 나가더니 기다리던 기자 몇 명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 연락했는지 이미 플래시가 번쩍였죠. 기자님들, 허위사실 유포로 난도질당한 한 인간의 호소를 써주세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가 배신했고 의부사들이 공모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찰칵찰칵 그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플래시. 박성재 쪽에서 준비해둔 팩트 사진들이 대형 태블릿으로 띄워졌습니다. 98년 병동 CCTV 스틸밤 0214 신생아실 앞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웃는 실루엣. 사망 실종 신고서에 찍힌 동일 서명, 패턴 비교. 오늘 보온병 액체 반응 결과치 그래프. 산호센터 별관 긴급 이송 체크리스트. 스토리엔 결말이 필요합니다. 박성재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결말은 법정에서. 수사관이 수갑을 보여주며 마지막 고지를 했습니다. 고성희 씨 체포합니다. 진정하시고. 안 가. 고성희가 몸을 비틀며 버텼습니다. 나 없이 이 집이 돌아가는지 보자고. 재단, 이사회, 후계, 다 내 머릿속에서 돌아갔어. 당신들, 내가 없어도 숫자 만들 수 있어. 있습니다. 뒤에서 박진석이 처음으로 강한 어조로 잘랐죠. 있어. 그리고 내가 있어서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거다. 거짓말. 고성희가 절규하듯 소리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유라 너라도 나 편 들어줄 수 없어. 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편이라면 우리 편이요. 정순이 엄마, 우진 오빠, 그리고 날 살게 해준 사람들. 거기에 엄마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난 엄마야. 서류는 그럴지 몰라도 선택은 아니었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분노와 아주 작게 남아있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날 심판하겠다는 거구나. 아니요. 저는 기록했을 뿐이에요. 심판은 법이 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사관이 양팔을 가볍게 붙잡자 고성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어버렸습니다. 당신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장부가 하나라고 믿어. 장부는 불에 잘 타도 숫자는 서버에 더 잘 남아요. 박성재가 덤덤히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산호센터에서는 전원이 꺼지고 긴급등이 붉게 깜박였습니다. 어둠이 덮이자 지역은 본능처럼 몸을 낮추고 은호의 손목을 풀었습니다. 괜찮지? 괜찮아요. 지금은 도망이 아니라 구출이에요. 서윤이 옆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저쪽 계단으로. 위엔 제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고성이의 목소리가 어둠을 찢고 쫓아왔습니다. 유라, 내가 아니면 그 애는 못 살아. 오빠는 살아요. 다만 당신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요. 사건은 눈덩이처럼 굴러갔습니다. 고성이는 독극물 투여, 미수와 불법 이식 모의, 전 남편 관련 범죄 의혹으로 연행됐고, 산호센터에서는 강제 이송 장비와 가짜 서류 꾸러미가 증거로 압수됐습니다. 이 지역은 경찰 조서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끝까지 서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걸 고릅니다. 끝까지 서 있는 것. 수술 당일 아침 대기실에 소란이 잦아들 무렵 수술등 불이 켜졌고 준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확인하자 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환자분 준비되셨죠? 네. 그런데 동의서 한 장을 더 쓰고 싶어요. 네. 우진 오빠에게도 제게도 누구의 계획도 아닌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동의서요. 그 한 장의 문장은 짧았지만 26년의 시간을 반대로 밀어올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오래 걸렸고 가족들은 복도를 오가며 숨을 다스렸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죠. 누군가의 눈물로 세운 집은 누군가의 눈물로 무너지지.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누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6년을 살고서야 배운 문장, 뒤늦은 아버지의 문장이었어요. 빨간 등이 꺼지고 문이 열리고 침대 두 대가 나왔습니다. 집도이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잘 버텨줬어요. 박진석의 어깨가 그제야 내려앉았고 이 지역은 벽에 기대던 등을 펴며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 없이 회복실 안내를 들었고요. 먼저 깬 건 은호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옆 침대에 우진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느리게 떠졌습니다. 유라야. 오빠, 잘 깼어요. 우리 해냈네요. 고마워. 천만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때 박진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말수를 줄인 채 아이들을 번갈아 보다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야. 부정취득 구분은 말소했고 법률팀이 원래 주인으로 되돌리는 절차 밟고 있다. 정말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 다만 어떻게 나눌지는 너희가 정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걸 도울 뿐이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후계자 같은 거.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넌 내 아들이고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너로 살아. 짧은 문장에 우진의 눈이 번졌고
은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 건물을 쓸게요. 오빠가 숨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미술 치료실, 보육원 아이들 방학 때 머물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엄마가 만든 빈자리 덜 아프게 만드는데요. 엄마라는 말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전 2명의 엄마가 있어요. 절 키워준 정순이 엄마, 그리고 날 버린 고성이. 한 명은 제가 평생 효도할 엄마고, 한 명은 법에 맡길 엄마예요. 구분은 이제 됐어요. 며칠 뒤 퇴원하는 날, 병원 현관 앞에 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2 아이를 번갈아 보고 아무 말 없이 2 팔을 벌렸어요. 우진이 멈칫하다가 다가가 포옹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 오냐. 우리 아들, 우리 딸. 짧은 3 글자가 2 아이의 등을 눌러붙였고 오래 묵은 외로움이 그제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내 사람 정순이, 지은호, 한우진, 그리고 이지혁은 오래된 뼈대집 경양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경양식 접시 위 흰 소스가 따뜻하게 김을 냈고 튀김옷이 바삭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담백하네. 박진석이 했던 말이 떠오르자 모두가 한 번씩 웃었습니다. 전 담백 싫어요. 은호가 씩 웃으며 말했죠. 우린 조금 진하게 살아도 돼요. 진하게, 오래. 이지혁이 받아주자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식사가 끝날 즈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산호센터 증거 보강 완료. 그리고 98년 장부 라우팅 뒤에 또 다른 손 확인. 고성이는 칼, 불은 따로 있었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판도 있겠네요. 이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근데 겁나진 않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였고 다음에도 우리가 먼저 끝낼 거니까. 밤바람이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이가 계산대를 향하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누가 뭐래도 우린 우리 편이다. 돈이든 과거든 핏줄이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네, 엄마. 네. 새 목소리가 겹쳐 울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증서보다도 그 어떤 장부보다도 더 확실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며칠 뒤 재판부는 독극물 투여, 미수와 불법 이식 모해, 전 남편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라, 내가 행복하면 됐다. 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게 엄마와 제 차이예요. 문이 닫히고 경광등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주인을 찾는 일, 불을 붙인 손을 확인하는 일, 오래된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일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선택이 자기 편이었으니까요. 지혁 씨. 응. 우리 내일은 보육원부터 갈래요? 오빠랑 같이. 좋지. 근데 그 전에. 왜요? 오늘은 너부터 병원 말고 우리 집에. 엄마가 미역국 2 냄비 끓였거든. 2 냄비요. 하나는 딸용, 하나는 사위 후보 반찬. 은호가 소리내 웃었고 우진이 옆에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있어. 남매 특식. 정순이가 재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아유, 그럼 우리 아들 특식은 장조림이지.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말했어요. 진하게, 오래. 불은 꺼졌고 칼은 멈췄습니다. 남은 건 숫자와 선택과 가족. 그리고 그 셋을 엮어 앞으로 걸어갈 사람들.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